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식은 얼굴과 몸에 볼륨이 부족한 곳이 있다면 이곳에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은 현대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형수술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은 필러와 달리 비용이 저렴하고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충분한 양이 있고 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방이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식 후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가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이식의 결과는 수술하는 의사의 정성과 열정 그리고 기술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이식은 몸의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해서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마취는 수면 마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은 최소한 4시간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도 환자분의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압계, 심전도, 혈액의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이식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수술 전에 디자인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라도 수술 전의 모습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할 부위와 지방을 흡입할 부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간단한 기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은 간단한 수술처럼 보이지만은 이 수술을 위해서는 주의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방 이식을 할 부위를 미리 잉크로 표시해 두게 됩니다. 얼굴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이마, 눈꺼풀 위, 눈 아래, 입가, 측두, 볼, 턱 이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을 흡입하는 곳은 즉 지방을 채취하는 곳은 주로 배와 허벅지에서 합니다. 가장 좋은 지방은 살이 찌면 잘 찌는 부위 그리고 살이 빠져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가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배의 지방은 많아지고 허벅지는 점점 가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배나 허리에서 지방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을 흡입하려면 미리 마취를 해야 합니다. 식염수에 마취약을 섞고 특수한 간을 이용해서 마취액을 몸에 주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 흡입할 때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지방을 뽑을 부위와 지방 이식할 부위를 사진처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방을 흡입할 때 사용되는 캐뉼라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지방을 채취하는데 배에 마취를 하고 20분 정도 지나면은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건강한 지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흡입한 지방을 세워두게 되면은 비중이 큰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지방은 뜨게 됩니다. 왼쪽 지방은 금방 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도 세워두면은 우측 사진처럼 물 성분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지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이 줄어든 게 아니고 지방량이 좀 더 농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입한 지방을 약 20분 정도 세워둔 후에 더 순수한 지방을 얻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우측 하단 그림처럼 더 정제되고 농축된 지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 후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제일 위층은 파괴된 지방세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떠 있고 맨 아래는 물과 식염수 그리고 혈액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이식에 사용되는 곳은 가운데 부분에 순수지방층과 줄기세포가 포함된 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지방은 1cc 작은 주사기로 옮겨 담은 후에 얼굴이나 혹은 기타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게 됩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뾰족한 바늘이 아니고 끝이 뭉툭한 작은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주입하기 때문에 주위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 이식 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마가 납작하신 분이고 납작한 이마 부위에 대해서 그림처럼 디자인하고 그리고 지방 이식하고 후에는 함몰된 부위가 볼륨이 채워졌습니다. (45도) 각도입니다. 함몰되었던 이마가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이마 지방 이식을 한 다른 분입니다. 수술 전에는 이마가 함몰되어 있지만 수술 후에는 볼록한 이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지나치게 이마가 볼록한 것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마에 보형물이나 필러 혹은 지나치게 지방 이식을 많이 해서 너무 볼록한 이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마는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모양의 이마가 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진은 눈꺼풀에 지방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눈꺼풀에 지방이 부족하면 눈의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지방이 없으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쌍꺼풀도 여러 겹이 지고 그리고 쌍꺼풀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눈꺼풀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눈빛도 더 맑아 보이게 되고 쌍꺼풀도 한 겹으로 정리되고 오후 시간 이후에 눈의 피로도 훨씬 많이 개선이 됩니다. 눈꺼풀에 지방이 없는 다른 분이죠. 이분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분입니다. 약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과 눈꺼풀에 지방 이식을 한 분입니다. 지방 이식을 한다 해서 금방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아주 심한 경우에는 3번 정도 지방 이식을 할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된 지방 이식은 그 결과가 아주 오래 유지됩니다. 45도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눈이 훨씬 더 맑아 보이고 더 생동감이 있고 전체 얼굴을 보면은 눈꺼풀 지방 이식만으로도 더 젊어진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턱에 지방 이식을 한 경우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턱이 작은 분인데 아래처럼 턱을 확대하게 되면은 턱이 앞으로 돌출도 되고 길이가 길어지면서 동시에 턱 밑에 늘어난 피부도 좋아지게 됩니다. 확대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턱의 돌출도 부족하고 턱의 길이가 짧습니다. 수술 후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턱에 지방 이식을 한 또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이신데 1차에서는 지방을 8cc 이식했고 2차에서 7cc 이식해서 총 15cc 지방을 이식한 분입니다.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확대한 사진입니다. 수술 전이고 수술 후 모습입니다. 이분은 코끝 수술도 동시에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볼에 지방 이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처럼 볼에 지방이 없으면 턱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과 동시에 볼에 지방 이식을 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턱이 짧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 수술 후 모습입니다. 지방 이식은 얼굴뿐만이 아니고 몸의 다른 부위에도 이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손에 지방 이식을 한 경우이죠. 손이 나이가 들어서 늙음으로 인해서 혈관도 많이 보이고 피부도 거칠어지신 분입니다. 먼저 지방 이식을 피부와 혈관 사이에 이식합니다. 이식하고 난 후에 일주일째 모습이죠. 오른손이고 왼손 사진 모습입니다.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째 모습입니다. 수술 전에는 피부를 통해서 혈관이 많이 보였지만은 혈관이 많이 감추어졌고 그리고 손의 피부 탄력도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 모습입니다. 손에는 일반적으로 한쪽에 약 20cc 정도의 지방 이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손을 하기 위해서는 40cc 정도의 지방 이식이 필요하고 얼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2회 정도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습니다.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힙과 가슴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윗배, 아랫배, 허리, 옆구리 등에서 지방을 뽑아서 엉덩이, 힙 그리고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신 분입니다. 엉덩이의 볼륨이 좋아야지 허리가 더 슬림해지기 때문에 몸매를 수술할 때는 엉덩이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엉덩이와 힙에 지방 이식을 한 또 다른 분입니다. 허리와 배에서 지방을 채취하고 채취한 지방을 힙과 엉덩이에 이식한 분입니다. 지방 이식은 매우 안전한 수술이지만 이 또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생착이 되면은 과교정이 되고 지나치게 많이 흡수가 되면은 저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괴사가 될 수도 있고 지방 종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지방색전입니다. 지방을 주입하다가 지방이 혈관을 뚫고 들어간 경우에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아서 이 괴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동자로 가는 동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명을 하게 되고 뇌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 뇌 기능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서운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끝이 뭉툭한 간을 이용해서 지방을 주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주입 시 약한 압력으로 지방을 밀어 넣어야 하고 주사기를 약간 뒤로 빼면서 지방을 주입하면 이런 위험성은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 후에는 관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약 2주간 수술 부위를 누르거나 만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 날부터 샤워도 가능하시고 간단한 화장도 가능합니다만은 수술한 부위가 눌리지 않고 압력만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수술 결과는 아주 좋게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